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실거주한 아파트를 파는 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 진짜 끝낼 수 있겠다. 와, 그래. 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 뭐 안정화시켜야 된다, 공화국 끝내야 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그거를 결단한 거죠. 그리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의 아파트를 1998년도 외환위기 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3억 6천만 원에 매입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IMF 때입니다. 그때 3억 6천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산 거예요.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샀으면 강남에 두 채 샀겠지. 아, 나 저 집 너무 살고 싶다 지나치면서 본 그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무려 28년간 거주해요. 네. 수도권에서 자기 집에 28년간 거주한 사람은요 5%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교육 문제, 자식 잘하면 다 강남으로 이사 가죠. 그리고 돈 벌려면 집 팔아서 또 강남 가죠. 이사 다니죠. 갈아타게 하죠. 다주택자 됐는데 한 번도 그렇지 않고 거의 30년 기간 동안 한 집에 아이들을 길러내고 계속 그 집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사회 지배층이었잖아요. 변호사고. 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컸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 강남 사면 아파트 하면 돈 벌 수 있어. 또 애들 중학교 가는데 강남에 파라군 보내야 되지 않아?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집을 그냥 오랫동안 살고 그냥 돈 벌려고 산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면 강남에 샀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애착 있는 아파트를 파는데 저렇게 돈 벌었냐 그러면서 안철수를 따위가 저런 얘기를 한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괜히 상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너무 열리 받아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이었다. 진짜 대한민국.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제가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출장 가셨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또 X에 글을 해요. 그 부동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가자마자. 그리고 또 교민 간담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민들이 집값 너무 올라서 고국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몰랐네. 내가 집 때문에 고민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고국에 다시 돌아오시라. 와.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진짜다. 요건 진짜야. 이건 진짜다. 이거 와. 진짜 대한민국 진짜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요만큼의 의심이 있는 거죠. 네. 이건 진짜다. 요건 진짜다. 네, 이건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앞으로 없어. 간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신뢰가 쌓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변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짜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실은 시장이 실제로 먹힌다는 거죠. 주황색이 강남. 강남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지난주 통계 자료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저건 이제 매매가 딱 된 거죠. 그렇죠. 네. 마치 이렇게 하락하니까 아이고 조금밖에 안 하락했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네. 아니요. 자산 시장은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하락세로 돌입했다는 게 중요하고 다른 지역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역사상 별로 없어요. 그죠? 강남 집값이 누가 빠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실제로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의 추동력, 추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자신감을 이렇게 얻는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막 솔직히 좀 자랑도 하고 싶어. 마음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좋다. 사실 여기서 강남 집값이 올라보면 그럼 우리만 해도 욕 먹는다니까. 맞습니다. 니들이 뭐 된다고 하더니 뭐 입만 떠들었지. 저거 이빨 다 뽑아야 된다고 난리칠 거야. 그렇죠. 아니, 그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계속 강조했던 게 시장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힘이야. 이걸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고 있다. 제가 예측하건대 이런 하락폭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매도 물량 예. 증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내놓는 이재명 거야.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3,500건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빨리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강남에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남 부만. 와.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정체돼 있거나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 그렇죠. 있어요.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그럼 더 떨어뜨려야지. 싸게 내놓겠지? 그렇죠. 자꾸 안 팔린다는 얘기하지 마.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 만에 팔렸잖아. 왜냐? 맞아요. 시세보다 싸니까. 대폭락하게 쳐서 내놨으니까. 네.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이야. 가격만 싸게 하면 왜 안 팔립니까? 왜 안 팔려? 싸게 팔기 싫으니까 안 팔리는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산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남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강남이 수도권, 그렇지. 서울의 다른 지역, 그리고 영향을 전국의 주잖아. 우리나라 부동산의 정상화 그리고 안정화를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안정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그럼 얼마큼 빠져야 되느냐. 이건 강남 도곡동의 렉슬이라는 아파트 단지 26평 아파트의 매매 가격입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이게 현재 31억 원인데요. 평당 1억 원이 넘네요. 잘- 기울기가 와. 이렇게 그렇죠. 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 8년 동안 집값이 20억 원이 올랐다고요. 8년 동안 20억이 올랐어.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남 아파트 떨어져도 됩니다. 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 많이 올랐잖아요. 와, 이거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3, 4억 뭐 2, 3억 떨어졌다고 아이고 큰 폭에 떨어졌네? 아니요. 8년 동안 20억 올랐다고요. 20억이 올랐어.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와, 뭐 이렇게까지 올라. 놀랍지만 20억을 벌 수 있는 직종이 있을까요? 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강남만 사고 싶었고 음. 강남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를 만든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와.